자, 중과세율, 중과세는 세 가지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자, 과밀억제 권역에 대한 중과세. 자, 과밀억제 권역 요 내에 어쩌고저쩌고하는 중과세가 하나 있고, 그다음 대도시 내에 이렇게 시작한 중과세가 하나 있고,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과밀억제 권역 어디를 말하죠? 과밀억제 권역 수도권 지역에다 줘.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6조 중에 따른 과밀억제 권역 수도권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수도권에 뭘 하겠다고? 수도권 지역에서 인구가 과밀되는 것, 경제력이 과밀되는 것 막잖아 의미입니다. 수도권 쪽으로 계속해서 법인이 돼가고 수도권에 공장을 계속 짓기 시작하면 수도권에 인구 몰리지. 수도권에 몰리면 수도권의 환경 문제, 교통 문제, 수도권의 인구 문제 굉장히 많이 생길 거고, 지역은 점점 낙후화될 거고, 이런 내용 때문에 막자는 의미입니다. 그럼 대도시는 어디도? 대도시. 수도권 지역과 대도시. 그냥 봤을 때는 어느 게 좀 더 포괄적이다? 그렇죠. 대도시가 옳죠. 부산도 대도시고 서울도 대도시고 뭐 광주 대도시잖아. 죠. 하지만 우리 법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대도시라 하면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 권역을 말한다. 동일지역입니다. 동일지역. 같은 지역입니다. 같은 지역인데 왜 따로 이야기하냐고? 원래대로 한다면 요놈은 통합되기 전에 취득세 중과세고 요놈은 통합되기 전에 등록세 중과세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과밀억제 관의 공장신정설, 대도시 내 공장신정설 내용 똑같아요 원래. 그럼 그 말의 의미는 원래는 통합 전에 수도권 안에 공장을 신정설하여 부동산 취득하면 중과하고 취득한 부동산을 등기하면 중과세하고 이런 뜻이었거든. 지금은 이제 취득세와 등록세 통합하다 보니까 따로따로 나와갈지 원래는 취득한 거 중과세, 취득한 거 등기할 때 중과세 이런 뜻으로 쓴 것이에요. 세율 몇 프로가 볼게 먼저. 과밀억제 권역 안의 세율은 표준세율. 표준세율에다가 플러스 4%입니다. 플러스 4%. 대도시는 표준세율에 3배를 한 다음에 표준세율의 3배를 적용한 다음에 4% 뺀 세율을 적용합니다. 사치성 재산은 표준세율에 플러스 8%입니다. 플러스 8%.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법에는 4%를 더한다. 뭐 8% 더한다. 이런 말이 없어. 그 요 8%, 4% 이걸 설명하려고 의도적으로 만든 것이 겁니다. 중과 기준 세율. 방금 봤잖아요. 중과 기준 세율 몇 프로였죠? 2%였잖아요. 말을 봐요. 중과세를 적용시키려고 기준되는 세율을 만든 겁니다. 중과세율을 적용하려고 기준되는 세율을 의도적으로 만들어서 그게 이제 2%거든. 그 앞에 표준세 2% 뺀다. 2% 부르기는 그게 중과 기준 불러도 진짜 그는 그때 성격 그 성격이 아니야. 원래 취득세율이고 이거는 말 그대로 중과세를 적용하려고 기준되는 세율 만들었습니다. 요 2% 몇 배 하면 돼요? 4% 몇 배 하면 됩니까? 2배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과 기준세의 100분의 200. 보통 법에는 2배 중과세 한다, 3배 중과세 한다, 5배 중과세 한다 할 때 몇 배 말하지 않고 2배는 100분의 200, 4배는 100분의 400, 5배는 100분의 500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법에는 표준세율과 중과 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것을 그 세율로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외울 때는 뒤에 거 외우지 말고 숫자 외우시면 됩니다. 플러스 4%, 마이너스 4%, 플러스 8% 외우면 돼. 다만 그 뒤에 문장은 중과 기준세율의 2배더라, 중과 기준세율의 4배더라 하면 돼. 요 놈도 중과 기준세율의 100분의 200. 그럼 8%는 중과 기준세율의 100분의 400 하면 100분의 400. 이렇게 사용하고 있죠. 세율 정도는 꼭 봅시다. 2011년도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되어 이런 세율이 나왔는데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세율을 몇 프로인가 물어본 적이 없어. 표준세율과 세율의 특례는 굉장히 자주 물어봤는데 중과세는 세율이 몇 프로인가 아직 단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물어볼 차례 됐습니다. 사실 물어봐야 돼. 왜 안 물어보는지 이해가 안 돼. 내용은 가끔 물어보는데 몇 프로인가를 물어보지 않더라고.
셀 꼭 보셔야 됩니다. 내용은 어렵지 않아요. 과밀억제 크게 두 가지 나오게 됩니다. 과밀억제 두 가지. 프린트볼을 보니까 5번에 과밀억제 권역 안 법인의 부동산 취득 등 표준세율에 플러스 중과 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한다는 권역에 두 가지 나오죠. 첫째는 과밀억제 권역 안에 뭐하고 있답니까? 과밀억제 권역 안에 뭐하고 있대? 법인의 본점,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 사업용의 부동산을 신축하고 증축할 때 중과세합니다. 그냥 하나하나 뜯어놓은 것을 밑에 제가 밑줄 딱 끊었죠. 과밀억제 권역이란 수도권 지역을 말한다고 있고, 그다음 두 번째 법인. 자, 요 법인은 영리법인을 말합니까? 비영리를 포함해서 중과세 합니까? 비영리 포함해서 합니다. 아니 칠판에 보니까 요 말 나오죠. 본점 또는 주사무소. 요 말의 의미가 뭐니까 우리 상법에 보면 본점은 영리법인에 주된 사무소를 본점이라고 부르고 주사무소는 비영리법인에 주된 사무소를 주사무소 그렇게 부릅니다. 그 말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 말은 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이런 뜻으로 쓰고 있는 거야. 그러나 앞으로 어떤 지방세 문제 나오든 중과세 대상의 법인 물으면 반드시 비영리도 중과 대상 된다고 말을 해야 됩니다. 14회 시험 때는 비영리법인은 중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틀렸다 정답 이렇게 내기도 하니까, 그리고 본점 주사무소가 중과 대상이지 지점용 부동산, 분사무소용 부동산 이런 중과하지 않습니다. 또 사업용 부동산이 중과 대상이지 비사업용은 중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일 하이라이트는 요놈, 신축하고 증축할 때만 중과하지 승계 취득은 중과하지 않습니다. 승계 취득은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아마 낸다음에 거의 확률상 요놈이 제일 많아. 제목을 정확히 보시면 됩니다. 제목 얘는 수도권 안에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 신정축 제목만 정확히 보시면 됩니다. 우리 117쪽 제일 위쪽에 사업용 부동산 괄호 안에 보니까 본점이나 주사무소용으로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그 건축물과 부속 토지만 해당된다고. 즉 신정축할 때만 해당되지 기존에 있는 부동산을 승계 취득하는 건 중과한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딱 이렇게 제목만 보시면 돼요. 제목만 딱 보시고, 그다음 두 번째 과밀억제 권역 안에 공장 신정설하죠. 공장의 신설과 정설. 얘도 15일을 끝으로 단 한 번도 낸 적은 없어 사실. 이것도 이제 밑줄 쫙 깔았으니까 과밀억제 권역 수도권 지역을 말합니다. 수도권 지역. 다만 아무리 수도권 지역이라 해도 처음부터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국가 산업단지 이렇게 놓고는 공장 들어온다고 중과세. 산업단지 조성 왜 합니까? 공업지역이라고 지역지정에는 공장 들어왔다고 중과세 이런 업직을 줘. 그래서 산업단지, 공업지역, 공장 유치지역 이런 지역은 당연히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다음 이런 공업지역 등이 아닌 그러면 공장에 신설 증설했다 해도 이 공장이 도시민들의 생활에 꼭 필요한 도시형 업종의 공장일 때는 중과하지 않습니다. 모든 공장이 다 산업단지 안에 들어가고 모든 공장이 다 공업지역에 들어가는 거 아니거든. 그런 지역에 있으면 안 될 공장도 있어. 예를 들어 우리 변전소 같은 경우, 변전소 전압을 바꾸는 변전소는 필요한 위치에 있어야 되는 거지 산업단지 안에 있어야 되고 이럴 수는 없거든. 이런 내용 도시민들의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도시형 업종 중과하지 않습니다. 요 두 가지가 제일 핵심이야. 두 가지가 공업지역 등은 중과하지 않는다. 도시형 업종 중과하지 않는다. 근데 신설, 정설, 면적이 있지만 그 면적은 어디에서 나오는 게 아니까 시행 규칙에 나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험 칠 때는 법 아니면 시행령을 가지고 냈지 시행 규칙 가지고 문제를 내는 건 8회 시험 때 한 번, 15회 시험 때 한 번 딱 두 번밖에 없어. 요거는 8회 시험 때 면적 안 바꿔서 신설 면적 얼마나 합니까? 신설 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돼 있죠. 500제곱미터 이상.
간의 수급 형태의 이런 영세한 공장까지 못 들어오게 막아버리자 이런 뜻은 아닙니다. 적어도 수도권에 일정 규모 이상이 되어서 인구가 증가되고 경제가 집중되는 어느 규모 이상의 공장을 막자는 뜻이지, 영세한 간의 수급까지 막자 뜻이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500제곱미터 공장을 신설할 때 정설도 단 한 뼘의 땅이라도 증가하면 아니고 330을 초과하거나 또는 20% 이상을 증가시킬 때, 이럴 때 중과세 적용을 합니다. 8회 시험 때 딱 한 번 이걸 가지고 330을 초과하는 공장을 신설하면 중과세가 되며 틀린 지문, 정설 면적이거든. 신정설 면적 바꾼 게 8회 시험 때고, 공장, 도시용업종도 중과된다 12회 시험 때. 그다음 요거 산업단지 등은 중과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출제했던 부분입니다. 마지막 프린트물 마지막으로 뭐 어떤 걸 중과한다고? 중과세는 이렇게 신정사람은 공장 건축물과 부속 토지, 그리고 공장을 신정사부터 5년 안에 취득하는 차량과 기기 장비 중과세 한다고. 역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얘도 시행 규칙에 있는 거라서 실제로 기억할 것은 앞에 어느 지역은 중과하지 않는가, 도시업종 중과하지 않는다, 그 두 가지에 신경 써서 보고, 혹시나 보니까 참고적으로 면적 한번 보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대도시 볼게요. 대도시. 대도시 내 법인 설립 등에 따른 부동산 취득, 요놈 이제 세율, 표준 세율의 100분의 300, 표준 세율의 100분의 300에 중과 기준 세율 100분의 200을 뺀 세율로 사용하는 대도시. 대도시에 보면 그 두 번째, 대도시 내 공장 신정설이 있어. 어차피 여기서 대도시라 하면 과밀억제군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대도시 내 공장 신정설 내용 100% 똑같습니다. 이걸 볼 필요가 없어. 그래서 대도시는 공장 신정설 내용은 따로 보지 않아도 이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다만 이렇게 하면 중과세, 이런 거 취득하여 등기하면 중과세, 원래 이런 뜻이었습니다. 대신 대도시 가지고 문제를 출제하는 것은 뭘 가지고 되냐 하니까 대도시 내 법인에 관한 부분입니다. 117쪽 양가로 1번 중과 대상의 동그라미 1번 이거 하려고. 동그라미 1번 뭐 하는가 봅시다.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한답니다. 설립하거나, 그다음 두 번째 지점 또는 분사무소 설치하는 경우, 세 번째 법인의 본점 등을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 안으로 전입하는 경우, 여기에 따라 대도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 이래 말하지. 이걸 정리하면은, 예를 정리하니까 대도시 안에, 즉 쉽게 합시다. 수도권 지역에 법인을 설립하고 있다. 수도권 지역에 법인의 지점이나 분사무소 설치하고 있다. 여기도 지점은 영리고 분사무소는 비영리거든. 어쨌든 지점 또는 분사무소 설치, 또 수도권 밖에 있던 법인을 수도권 안으로 법인을 전입하고 있다. 요건 잠시 봅시다. 우리 박스에 괄호 교재도 박스에 있지만 요거 잠시만, 수도권 밖의 법인을 수도권 밖에 있는 게 안으로 좀 중과했습니다. 근데 같은 수도권 안에 있다, 중과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런데 같은 수도권 안이라 해도 서울이 아닌 곳에서 만약 서울로 법인을 설립하면 대도시 안으로 설립하는 걸로 보아 중과세를 적용합니다. 공장도 똑같아. 공장도 같은 과밀억제에 관해서 공장 이전은 중과하지 않지만 서울이 아닌 곳에서 서울로 만약 공장을 이전하면 중과합니다. 이렇게 그럼 수도권 안에 법인 설립하고 수도권 안에 지점 등을 설치하고 수도권 밖의 법인을 안으로 전입할 때 어떤 부동산을 중과세 하는가? 그 밑에 기역 해당 법인 또는 행자부를 형성하는 사무소 사업장이 그 다음부터 설립, 설치, 전입 이전에 취득하는 것. 설립하고 설치하고 전입하는 것 이전에 취득하는 것은 그 법인이 본점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중과합니다. 법인을 설립하고 지점을 설치하고
법인을 전입하고 이럴 때 요 놈을 하기 이전에 취득하는 것은 자 이전에 취득하는 것 요 놈은 그 법인이 직접 사용하려고 본점 분사무 등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것 요걸 중과세 합니다. 항상 시험에 설립, 설치 나올 때 그런 걸 하기 전에 취득하는 걸 물으면 직접 사용하려고 취득하는 것 요 중과세. 중과 대상 부동산이 뭔가? 중과 대상은 직접 사용하게 취득하는 요 부동산을 중과세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밑에 뒷장 넘겨서 니은을 보면 법인 또는 사무소 등이 설립, 설치, 전입 이후에 5년 안에 취득하는 것은 업무용이든 비업무용이든 사업용이든 비사업용이든 모든 부동산을 다 중과합니다. 설립, 설치, 전입한 이후에 이전에 취득하는 것은 직접 사용하려고 하는 것 중과하고 이후 5년 안에 취득하는 것은 요거는 이제 업무용이든 비업무용이든 사업용이든 비사업용이든 관계없이 모든 부동산을 다 중과세 한다고. 업무용, 비업무용, 사업용, 비사업용 이런 거 구분 없이 나 모든 부동산 중과세. 과거에 옛날에 문제를 출제할 때는 진짜 초창기는 뭐 이런 설립 등에 따른 이런 부동산 취득 중과한다는 거 알고 있는가 이렇게 됐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요거 내더라고. 한번 기출 문제가 설립 등을 하기 전에 취득하는 것은 업무용, 비업무용 모든 부동산을 중과하며 틀렸다 그렇죠. 항상 설립 등을 하기 전에 취득하는 것은 직접 사용하려고 하는 걸 중과하고 이후에 취득하는 것은 모든 부동산을 중과하고 이렇게 하고 근래 시험은 이렇게 중과하되 중과 제외되는 대상 어떤 것은 중과하지 않는가 중과 제외 대상을 묻고 있더라고. 지금은 시험이 어떤 것은 중과하지 않는가 뒤에 보니까 중과 제외 대상 1번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 중과하지 않습니다. 자기 법인의 사원들에게 직접 분양하거나 임대할 목적에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은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26회 시험 때는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도 중과한다. 틀렸다. 정답. 이래서 봤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흔히 이것도 이제 도시용 업종 이런 개념인데 대도시에서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 이런 거 중과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거 수도권 지역 안에 뭐 지점이나 분사무소 설치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고 하는데 그럼 판교 신도시를 만들어 놓고는 은행 지점을 설치하려고 은행 지점을 설치하려고 부동산을 취득하니까 당신 중과세. 의료업을 하고 있는 병원이 큰 대형 병원 만들려고 그 병원을 만들려고 설립했다 하니까 당신 중과세. 그럼 수도권 안에는 의료업도 들어올 수 없도록 그죠? 유통업도 들어올 수 없도록 그도 아니면 방금 했듯이 금융업도 들어올 수 없도록 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 도시민의 생활에 꼭 필요한 도시의 설치가 불가피한 이런 업종은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게 28회 시험 때는 이런 업종도 중과세 한다고 해서도 틀렸다. 정답. 최근 두 번이나 26회, 28회 두 번이나 요 중과 제외되는 업종을 말해놓고 얘도 중과한다고 해서 틀렸다. 정답 이렇게 삼았습니다. 지금은 중과 제외되는 부분 그놈의 신경 쓰는 걸 봐야 돼. 단 여기는 빠져있지만 대도시에도 수도권 지역을 말한다. 단 어디는 제외하는가? 산업단지는 제외합니다. 수도권 지역을 말하되 단 산업단지는 제외하고 결국은 중과 제외되는 것 딱 세 가지 말하면 첫째 산업단지 안에서는 중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요 부동산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 중과하지 않는다. 대도시 중과 제외업종 중과하지 않는다. 딱 그렇게 세 가지에 초점을 맞춰보시고 좀 깊이 있게 보려면
항상 설립 등을 하기 이전과 이후에 취득할 때 어떤 부동산 차이가 있는지 그놈을 푸는 겁니다. 대도시는 나올 수 있는 게 딱 요거밖에 없을 거고, 그다음 사치성재산, 사치성재산 중과세. 사치성재산 중과세, 사치성에는 5가지가 그럼 표준세율에 플러스 8%, 그럼 세율 얼마죠? 표준세율에 8% 플러스 하면 세율 몇 프로? 몇 프로? 오케이, 8% 이상, 당연히 8% 이상이지, 그렇죠. 앞에 표준세 제로가 아닌 이상은 이게 이런 겁니다. 보통 보니까 몇 프로, 10% 이런 분들 그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사치성에는 고급 오락장도 있거든. 고급 오락장. 그럼 고급 오락장을 예를 들어 고급 오락장을 신축해봐요. 신축했다. 신축하면 보존 등기하잖아. 보팔로. 표준세율은 1000분의 28, 2.8%. 2.8%에 플러스 8% 하면 10.8% 돼. 고급 오락장을 매매로 취득했습니다. 유상승계 취득 유원투 플러스 2% 하면 얘는 표준세 4%야. 4%에 플러스 8% 12%가 되는 거야. 고급 오락장을 증여받았습니다. 증여 일반이 증여받아서 그럼 3.5%에 플러스 8% 11.5% 이런 식으로 똑같은 사치성이라도 어떻게 취득하는가 따라 표준세율이 달라지잖아. 그 표준세율에 플러스 8%지 그냥 10%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원래 방은 앞에 방식을 먼저 보고 난 뒤에 플러스 8% 이래 가야 되거든. 사치성에는 5가지가 있습니다. 사치성 재산 5가지. 별장, 골프장, 회원제로,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 이 5가지를 사치성 재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사치성의 종류부터 먼저 보시고 종류부터 내용을 세세한 내용을 따져가면서 하나하나를 묻는 이런 문제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과거에 고급 주택은 3회 때 한 번, 8회 때 한 번, 11회 때 한 번 나왔어. 근데 12회부터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별장은 15회 시험 때 딱 유일하게 한 번 나왔고 그 이전 그 이후는 단 한 번도 인 적 없어. 얘들도 사치성에 해당한다는 사실만 물어보지 내용을 세부적으로 물어보지 않습니다. 아니 이상한 사람 아닌빠야 고급 오락장이 뭐냐고 자동 도박기 오락장, 빠찡코장이나 등등등 특수 유흥주점, 특수 목욕탕, 특수 이용소 등등등 이런 거 이야기를 한다고 말합니다. 다음 고급 오락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나이트클럽, 2번 룸사롱. 이딴 짓 하는 사람 없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생각 안 해도 됩니다. 단 여기서는 있죠. 그나마 낸다면 확률상은 뭐 별장과 고급주택이 있지만 이것도 나올 확률은 굉장히 희박합니다. 크게 신경 쓰지 말고 기본 개념만 봅시다. 별장, 고급주택 공통점 뭐죠? 공통점은 둘 다 주택이다. 둘 다 주택입니다. 단 차이점은 별장은 주택은 주택인데 사람이 늘 주거하지는 않고 가끔 들러 사용하는 집을 별장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급 주택은 늘 주거하기는 늘 주거하는데 법이 정하는 일정 면적이나 가액이 초과되는 것을 고급 주택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런 사치성 재산을 볼 때는 세세한 내용보다는 적용 방식을 봐야 돼. 적용 방법. 어떻게 적용하는가는 적용 방법상의 내용 이게 더 중요합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1번 토지와 건물을 구분 취득했다 또는 공동 소유로 취득했다 공유로 취득했다 중과세합니까? 사치성 재산인 고급 주택을 토지는 갑이 취득하고 건물은 을이 취득했습니다. 중과세합니까? 합니다. 지방세는 물세입니다. 제가 앞에 시험에는 지방 다 물세라고. 물세는 사용되어지는 물건의 용도를 보고 판단하는 거지 사용하는 자의 인적상을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 토지 건물을 구분 취득했다고 또 한꺼번에 사지 않고 토지 먼저 사고 뒤에 가서 건물 사고 시차를 두고 샀다고 함께 샀다고 중과 제외하고 이런 고급택을 사면서 토지는 제 이름으로 사고 대한민국은 토지와 건물은 각각 독립부동산이잖아. 그럼 토지는 내가 사고 건물은 애들 엄마가 사면 되지. 그럼 토지 건물 구분 취득했네. 그럼 중과 제외, 중과 안 한답니다. 그럼 세상에 누가 중과 적용받습니까? 혼자 사는 사람이? 그렇죠. 이거 좀 문제 있잖아, 그렇죠? 아니면 토지는 내가 사고 동생은 건물 사면 되잖아. 중과 안 하고. 그건 말이 안 되지. 이래서 중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시험에 사치성 재산을 2인 이상이 구분 취득하고 뭐 시차를 두고 취득하고 이래 말해도 핵심은 뭐냐니까 사치성을 취득했다는 게 핵심입니다. 사치성을 취득했다는 자체가 핵심이야. 두 번째, 만약 사치성 재산의 소유자와 소유자, 사치성 소유자와 사치성으로 사용하는 자가 다를 때 사치성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다릅니다. 사치성 재산의 사용자가 다를 경우 이럴 때도 중과세 합니까? 이럴 때 중과세 합니까? 예를 들어 갑소유주택입니다. 갑소유주택이다. 주택인데 이를 을이 임차해서 이 집을 을이 임차하여서 이 양반이 별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별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중과세 합니까? 중과해요? 합니다. 그렇죠. 제가 앞에 뭐라 해서 항상 그 물건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가 물건의 용도를 보라는 이야기지 인적사항을 보는 게 아니라고. 이때도 중과세 합니다. 중과세를 적용한다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15회 시험 때 문제 정답이겠어. 별장 문제 내면서 갑소유주택을 임차인이 임차하여 별장으로 사용할 때는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이런 거 없습니다. 누가 사용하는가가 문제 아니고 그 물건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가가 핵심입니다. 재산세를 가도 별장은 일반 주택보다 몇십 배가 더 많이 받아 세금을. 그럴때도 별장을 누가 쓰는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물건이 별장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재산세도 별장 세율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우리 룸사롱 같은 경우 건물 15층짜리 건물이 있다. 그 15층 건물 지하에 룸사롱하고 있다. 15층짜리 건물 주인이 직접 룸사롱 운영합니까? 아니잖아요. 임차인이 하고 있잖아. 그럼 건물주가 하면 중과세하고 임차인은 중과세 안 하고 그런 게 어디 있어 세상에. 그 물건이 중과세상 사용되면 당연히 중과세 한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공부상의 용도와 공부상 용도, 사시상 용도 다르다. 그럼 뭘로 해야 되죠? 사상 용도, 요 용도에 따라 중과 여부를 판단해야 되죠. 중과세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우리 봐요. 현재 집인데 주택인데 이 주택을 약간 개조해서 식당으로 하는 집 얼마나 많아. 한적 식당 한 집도 있고 또 상가 점포인데 장사는 안 하고 사람 들어가서 그냥 살고 있는 경우도 꽤 많더라고. 그럼 우리 법은 실제로 사용되는 용도에 따라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은 공적장부상 용도가 뭐야? 오피스텔은 오피스잖아. 사무용이거든. 근데 이 오피스텔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사용하는 게 굉장히 많잖아. 주거용으로. 그럼 공적장부상에는 상업용인데 사실상 주거용으로 쓰면 주택입니다. 주택인데 상시 주거하지 않고 가끔 들러 사용만 별장됩니다. 별장. 중과세 하는 것이. 그 15회 시험 때 산간, 해변에 있지 않고 도심지에 있는 오피스텔도 별장에 해당될 수 있다. 당연히 오케이, 맞는 지문입니다. 또다시 이런 것에 있는 건축물에 있는 토지의 경계가 건축물에 있는 부속 토지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다. 토지의 경계 불분명. 이걸 봐요. 아니 별장이든 고급 오락장이든 고급 주택이든 건축물만 중과하는 게 아닙니다. 부속 토지도 중과세 해야 됩니다. 근데 외국 영화 같은 데 보니까 쭉 보니까 바닷가에 아주 이쁜 집만 지어놓고 담장이 없는 경우 많더라고. 담장 없는 경우. 그럼 문제는 건물 중과세하고
담장이 없다 보니까 어디까지가 이 건물에 딸려있는 토지인지 알 수 없는 경우 굉장히 많더라고. 또 뭐 딱딱 붙은 거 말고 어디 보니까 진짜 뭐 바다 밑에 바다가 보이고 언덕배기 위에 집을 다 예쁘게 지나서, 근데 담장 없다 보니까 어디까지가 도대체 이렇게 땅에다가 탁 지어놓으니까 어디까지가 이 건물의 부속토지인지 모르겠는 거야. 이럴 때는 우리 입법은 앞으로 어떤 조세가 나오든 건축물에 있는 토지의 경계가 분명하잖아. 부속토지 범위를 모르겠다고 말하면 건축물 바닥 면적의 10배까지를 부속토지로 봅니다. 자, 일단은 건축물 바닥 면적의 10배. 요 면적의 10배까지를 부속토지로 봅니다. 10배까지를 부속토지로 보고, 그 다음 5번째 원래 개정된 거. 자, 처음에 분명히 고급 오락장입니다. 고급 주택이다 또는 고급 오락장이다, 이걸 취득했습니다. 고급 오락장을 취득했는데 이 양반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현재 이런데 이걸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취득했습니다. 중과 한단한다, 중과세 한단한다. 고급 주택에 해당 주택이지만 나는 이걸 취득해서 한정식 식당 하려고, 마당도 큰 거니까 거기다 정자 같은 거 지어서 거기다가 뭐 고기 굽기도 하고 그렇죠. 이렇게 하려고. 낮에는 뭐 한정 식당하고 아주 정갈하게, 그렇다고 뭐 너무 비싸면 식구들이 잘 못 오니까 일반인들이 뭐 한 끼당 한 뭐 2만 원 정도씩 해서 조금 뭐 맛있게, 야 먹으면 맛있네 이 정도. 그 저녁 되면 이제 한복 입은 아가씨 나와서 뭐 가위금 타고 가면서 한정 식당 이름은 뭐 밤에 피는 야와 뭐 등등 이런 거 하려고. 문제는 처음에 사치성이라고 당신 무조건 중과세 이렇게 문제가 있잖아. 그래서 우리 법은 고급주택, 고급오락장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취득하면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용도로 하려고 취득한 건지 이 용도로 하려고 취득한 건지 주체는 알 수가 없잖아. 그럼 바꿔야 돼. 신고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60일 안에. 원래 개정됐죠. 작년까지는 고급주택, 고급오락장을 취득했지만 30일 안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하면 중과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60일 이내에, 60일 안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용도변경 공사에 착공하면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정도. 대부분 이렇게도 중과되는가, 이렇게도 중과되는가, 이렇게도 해당되는가, 그 적용하는 방법을 묻지 세세한 요건 자체를 묻지는 않습니다. 뭐 곳곳에 그런 이야기 쭉 나오긴 합니다. 여기 없는 부분 가운데 하나, 우리 119쪽, 119쪽에 위에 동그라미 4번 별장 가운데서 별장에 대한 중과세가 제외되는 농어촌 주택합니다. 농어촌 주택. 자, 농어촌 주택으로서 분명히 상시 중과하지 않고 가끔 들러 쓰지만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이런 농어촌 주택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요건 몰라도 괜찮습니다. 이런 제도 있다는 것만 알면 됩니다. 촌에 가면 빈집 많거든. 그니 공가 많습니다. 그 빈집을 조금 한 2, 3년 비우면 진짜 완전 폐가 되고 한 5, 6년 지나면 젊은 사람들 카메라 들고 나옵니다. 귀신 나온 집 탐방 온다고. 아니 실제 그렇다니까. 우리 과거에 뭐 TV 뭐 6시 내 고향 동네 보면은 찾아갔는데 저 산골 안에 노인 두 분 사시는데 가면 야 이 집이 우리 뭐 정조 할아버지가 지으시고 뭐 이래면서 현재 100년 넘었거든요. 이래 말해도 아직 사람 살고 있으면 집이 멀쩡해요. 근데 지은 지 뭐 2, 3년밖에 안 돼, 2, 3년밖에 안 돼도 사람이 안 살기 딱 시작하고 거기다가 비 오든지 몇 년만 지나면 완전 폐가 되고 흉가됩니다. 사람 옮기가 참 중요한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촌집 비용이 참 많거든. 그걸 무조건 사면 안 돼 이러면 아니거든. 그 지금은 좋아. 이런 집은 가급적이면 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실질 상시 주거하지 않고 가끔 들러 쓰더라도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겠다.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뭐 교재 뭐 기역 대지 면적 660제곱미터 이내, 건물 면적 150제곱미터 이내, 건물 가액 6천억 원 이내 이런 하지만 이거 신경 쓰지 말고 신문 내용 안 물 거니까
딱 한 번 15회 시험 때 법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농어촌 주택은 중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오케이. 딱 그런 질문 딱 한 번 나온 적이 있으니까 이런 제도 있다는 것만 알면 됩니다. 그거 말고 이제 곳곳에 다 있죠. 119쪽에 동그라미 3번에도 별장에 있는 부속 토지 경계 명확하지 않다. 그럼 바닥 면적의 10배까지 이런 말도 있었고, 그다음 고급 오락장도 뒷장 120쪽 넘어가니까 동그라미 3번에 뭐 고급 오락장의 토지 경계 불분명하니까 역시 10배. 그다음 4번 중과에서 제외되는 경우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이 아니고 수정 60일, 60일 안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용도 변경 공사에 착공하면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겠다 이런 말도 있고, 5번 121쪽의 고급 주택에도 똑같이 동그라미 2번에서 뭐 경계 불분명하니까 바닥 면적이 10배, 동그라미 3번 그 3번에 뒷장 넘기니까 122쪽 박스 밑에 중과 제외, 여기도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30일, 60일 안에 주거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하면 중과에서 제외한다 이런 말 나오죠. 원래 개정된 거라서요. 특히 주의를 해서 봅니다. 이제는 고급주택, 고급대상을 취득했지만 60일 안에 근데 고민할 필요가 없어. 작년까지는 30일도 3개가 있고 60일도 3개가 있고 해서 섞어놓고 당신 60일인가 30일인가 물은데 원래 30일짜리를 다 60일로 개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고민할 필요 없이 뭐 취득세 나오면서 며칠 안에 물으면 그냥 다 60일 하면 다 맞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 없네 사실. 이런 보십니다. 요 놈까지가 사치성 재산. 우리 고급주택의 세세한 요건, 이건 시험 치기 직전에 참고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뭐 세세한 내용을 물을 확률은 굉장히 희박하니까. 122쪽 세율 적용 방법. 세율 적용의 방법에는 양가로 1번하고 그다음 양가로 3번과 5번 볼 겁니다. 1번과 3번, 5번, 6번도 같이 보겠지만 일단은 가장 많이 나온 건 122쪽의 양가로 1번입니다. 동일한 취득 물건, 같은 물건에 둘 이상의 세율이 동시에 만약 적용될 수 있다면 그중에 높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프린트물 7쪽에 핵심 되는 거 딱 두 가지 나왔어. 같은 물건에 둘 이상의 세율이 동시에 적용된다면 그중에 높은 세율을 적용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 사치성과 대도시, 대도시와 과밀억제 중복되는 건 제외. 자, 요건 잠시 칠판 봅시다. 요건 지금 우리 교재도 한 개밖에 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칠판에 잠시 참고적으로 볼게요. 자, 요거 봅니다. 과밀억제 군역안의 공장신정설, 대도시 공장신정설 내용 똑같은 거거든. 그럼 똑같은데 세율은 달라. 세율이. 그럼 같은 물건인데 둘 이상의 세율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으면 그중에 높은 세율 적용하고, 하지만 얘는 예외입니다. 얘는 예외야. 과밀억제 대상에도 해당이 되고 대도시에도 해당되는 여기에 동시에 적용되는 대상. 얘라면 어떡할까? 요 이야기고, 또 대도시 안에 보세요. 대도시 안에 법인의 설립, 지점의 설치 등을 한 이후에 5년 안에 취득하는 것은 업무용이든 비업무용이든 다 중과하잖아. 근데 그 비업무용인데 사치성은 어떡할 겁니까? 사치성이면. 여기도 해당되고 여기도 해당되는 애가 나오면 어떡할까 이야기합니다. 과밀억제인데 사치성에 해당되면 이런 건 절대 안 나옵니다. 그런 종류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원래는 대도시와 과밀억제, 대도시와 사치성 이래 중복됩니다. 그럼 혹시나 이런 문제 나오면 무조건 표준세율의 3배 합니다. 표준세율의 3배를 무조건 적어. 표준세 3배는 무조건 적고 그 다음에 뭘 하는가 하니까 그 다음 숫자 정리해야 됩니다. 진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요걸 알아야 사실 할 수 있어. 요걸 알아야. 숫자 정리해 봅시다. 과밀억제와 대도시가 중복된다. 3배를 딱 시작한 다음 숫자 정리합시다. 플러스 4%, 마이너스 4%. 합하면 얼마 남아요? 합하면 제로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끝. 이래 끝냅니다. 요 놈은
표준세 3배를 적은 다음 숫자 마이너스 4% 플러스 4% 하면 얼마 남아요? 4% 남잖아. 4%. 그럼 이게 플러스 4%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법은 과밀억제와 대도시에 동시에 적용되는 대상을 모르면 표준세율을 100분의 300으로 한다. 끝. 이래 끝나고, 그리고 대도시와 사치성이 동시에 중복되면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 중과 기준 세율의 100분의 200을 더한 것을 그 세율로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거는 참고적으로, 진짜 참고로, 왜? 아직까지 요 세율조차도 물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중복되는 세율을 먼저 물어보는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 122쪽에 3번과 122쪽에 5번, 3번과 5번은 같은 내용입니다. 사실은. 122쪽 밑에 양가로 3번 보니까 양가로 3번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될 때는 해당 중과세를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동그라미 1번은 표준세율의 중과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는, 이건 대도시 과밀억제 권역에 대한 중과세입니다. 과밀억제 중과세고, 동그라미 2번은 사치성에 대한 중과세입니다. 쉽게 말해서 부동산 취득 후 5년 안에 과밀억제 중과가 되거나 사치성 중과되거나 이런 말이고, 양가로 5번은 표준세율에 양가로 2번에 양가로 6번입니다. 6번 취득한 3번과 6번이 같은 내용이네.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 기준세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하는 대상, 즉 대도시 내 중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제 3번과 6번 퉁치마 이런 거야. 3번, 6번을 퉁치면 처음에 취득할 때는 중과 대상 아니었습니다. 중과상 아니었고 분명히 표준세율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취득한 요 부동산이 5년 안에 5년 이내에 이것이 중과 대상으로 바뀌었다는 뜻이야. 중과 대상으로. 법을 내가 만든 건 아니지만 왜 이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돼. 진짜 이해가 안 됩니다. 왜 따로따로 말하는지. 그냥 쉽게 딱 뭉쳐서 부동산 취득 후 5년 이내에 중과세 대상이 된 때에는 이런 댓글 가지고 앞에는 부동산 취득 후 5년 안에 과밀억제 중과가 되거나 사치성 중과되거나 이래놓고 또 저 뒤에는 또 5년 안에 대도시 중과되거나 내용은 똑같은 거야. 그럼 캐놓고 말로는 5년 안에 이렇게 중과되면 처음부터 중과상을 취득한 것처럼 해당되는 중과세를 적용하여 추징, 세액을 산출한 다음 앞에 납부한 세금을 뺀 나머지를 추징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5년 안에 중과상이 되면 의미는 뭐죠? 처음부터 중과상을 취득하면 세부담이 되게 많거든. 해볼까요? 내가 통영 앞바다가 보이는 곳에 가서 내가 집을 하나 샀어. 주택을 3억짜리 샀습니다. 별장으로 하려고. 근데 처음부터 별장하면 세부담 되게 많거든. 그 일반 주택으로 해요. 일단 합니다. 곱하기 세율 몇 프로죠? 6억 이하는 1%입니다. 1%. 1% 세율을 딱 적용하여 300만 원 세금 낸 거야. 취득세 300만 원 딱 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별장으로 사용하려고 취득하잖아. 그럼 3억 곱하기 사치성 재산의 세율은 표준 세율에 플러스 8%를 적용하거든. 그럼 9%가 돼. 그럼 3억 곱하기 9% 3, 9, 27, 2,700만 원 내야 돼. 별장이 되면 2,700만 원입니다. 일반 주택은 300만 원인데 별장은 2,700만 원이야. 세부담 엄청나다. 9배 차이야. 9배 차이. 그럼 이 양반 처음에는 별장 아닌 것처럼 취득해서 단기 임대를 줘요. 단기 임대를. 상시 주거한다는 게 내가 상시 주거하는 거 아니잖아. 전세 살고 있는 집 얼마나 많은데. 그럼 일단 단기 임대 한 6개월 정도 단기 임대를 주고 6개월 딱 지나나 이 사람 나가니까
그때부터 별장 사용하면서 하는 말이 취득할 때는 별장 아니었잖아. 이래 말하면 중과 못한다면 누가 중과 적용 받습니까? 취득할 때만 피해버리면 되거든. 그 우리 부분 이걸 막기 위해서 처음에는 중과성이 아니었다고 해도 5년 조세채권 소멸시효입니다. 이게 조세채권 소멸시효. 5년 안에 만약 중과상 되면 처음부터 중과상을 취득한 것처럼 왜 아직까지 채권자의 채권이 소멸된 게 아니거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거든. 그럼 어떡하나? 처음부터 중과 취득한 점 해당되는 중과세를 적용하여 앞에 납부한 세금을 뺀 나머지 2,400만 원을 추징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앞에 납부한 세금을 빼주는데 빼줄 때 이 양반이 신고 안 해서 가산세 20% 무신고 가산세 60만 원 낸 것도 있다. 60만 원도 빼줍니까? 빼주면 안 되지. 그렇죠. 가산세는 벌칙인데 벌칙마저 빼줘버리면 벌칙 없다 이런 말이 되지. 그래서 우리 법은 이럴 때 이미 납부한 세액한데 과로 가산세는 제외한다고 합니다. 가산세는 공제하는 세금에 포함시키면 안 됩니다. 나머지를 추징하는 거지. 이럴 때 추징할 때는 신고 납부합니까? 보통 징수합니까? 신고 납부합니다. 신고 납부. 이것도 이번에 개정돼서 뒤에 나오지만 중과상 아니었던 게 중과상이 되면 사유 발생일부터 작년까지는 30일 안에 신고 납부라고 하는데 이제는 60일 안에 신고 납부. 이것도 다 60일로 바뀐 거예요. 자, 이렇게 적용하는 방식 두 개, 동일한 물건에 여러 개의 세율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다면 그중에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두 번째는 부동산 취득 후 5년 안에 만약 중과상이 되면 처음부터 중과상을 취득한 것처럼 해당되는 중과세를 적용하여 다시 추징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 놈까지가 중과세 내용이었고, 잠시 후에 우리 비과세 그리고 취득세의 부과와 징수 요렇게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